자, 이번 시간은 지수 법칙의 마지막 곱과 목수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시면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 그죠? 두 개의 공식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책은 여기 4번 공식, 여기 5번 공식 이렇게도 나오는데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럼 보시면 첫 번째를 먼저 보기 바랍니다. 이 설명을 보시면 AB의 세제곱이죠. AB 갈로가 쳐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와 일단 얘는 다릅니다. 얘는 AB 전체를 세제곱이고 얘는 A는 1제곱, B는 세제곱이니까 원칙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갈로를 치라는데 갈로 전체를 몇 제곱해라? 세 제곱해라. 즉, 이놈을 몇 제곱해라? 세 제곱해라. 그럼 결론적으로 이 동그라미를 몇 번 곱해라? 세 번 곱해라. 이런 결과가 되겠죠.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가 뭐예요? AB죠. 여기 AB. 여기도 AB. 여기도 AB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AB는 A 곱하기 B고 또 여기 AB도 A 곱하기 B고 여기도 AB가 A 곱하기 B니까 우리가 곱셈 공식 1번이죠. 그죠? 그럼 A는 3번 곱했으니까 이게 다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요. A와 B 자리, B와 A를 자리 막 바꾸어도 되죠. 그죠? 곱셈의 교환 법칙. 그럼 결론적으로 A는 몇 개? 3개니까 A 세제곱, B도 3개니까 B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 전체를 보시면 A도 1제곱, B도 1제곱이니까 이 M을 각각 여기 지수와 꼭 분배법칙처럼 각각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A의 제곱, B의 세제곱의 4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를 각각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분배법칙처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의 2, 4, 8제곱, B의 3, 4, 12제곱, 12제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차라리 이렇게 적는 바에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꼭 두 개만 있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A의 L제곱, B의 M제곱, C의 N제곱입니다. 얘의 만약에 K제곱이라고 하면 방금처럼 K를 각각 분배법칙 해주는 것처럼 지수에다가 모두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의 LK제곱, B의 MK제곱, C의 NK제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로 속에 밑이 뭐 3개, 4개, 100개 여러 개가 와도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B, C의 세제곱의 4제곱은 각각 해주면 A는 얼마 되죠? 2, 4, 8제곱이 되고 B는 1제곱이니까 4제곱이 되고 C는 3, 4, 12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지우고 두 번째 이 나눗셈, 즉 분수 형태로 돼도 똑같이 어떻게 되나요? A의 M제곱, B의 N제곱이 되죠. 똑같은 결과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면 설명 2번에 보시면 B분의 A의 세제곱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B분의 A를 몇 번 곱하는 거죠? 3번 곱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B의 세제곱, A의 세제곱.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따라서 얘도 확장을 시키면 b분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여기가 b분의 l제곱 여기는 c분의 c분의 할까요? c분의 m제곱입니다. 요 놈을 k제곱 한다면 분모는 b의 lk제곱분의 c의 mk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분모 분자를 각각 얼마씩 m제곱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도 방금 위에서 보면 얘는 b분의 a의 세제곱이고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b분의 a의 세제곱 이렇게 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와 얘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괄호가 중요한 것입니다. 얘는 b도 세제곱 a도 세제곱이지만 얘는 b는 그대로 놔두고 a만 몇 제곱을 해라? 세제곱을 하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b분의 a의 m제곱을 여러분들 혹시 요렇게 써도 될까요? 요렇게 써도 같은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b분의 a의 m제곱을 이렇게 써도 같을까요?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적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b의 마이너스 1제곱은 b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b분의 1은 b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 뿌려주면 a의 m제곱, b의 마이너스 m제곱이 되고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a의 m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m제곱은 b의 m제곱분의 1로 역수 형태로 적을 수가 있죠.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분모는 b의 m제곱이고 분자는 a의 m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자, 1번 우리가 첫 번째 요 있는 걸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놈도 거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수법칙 1번이 뭐였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었죠. 즉 미수가 같을 때는 지수를 뭐 해줘라? 대해줘라. 그런데 요식을 거꾸로 한번 적어보면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은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ab의 뭐제곱? m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수법칙 1번이고 이거는 여기로 말하면 지수법칙 4번이 되겠죠. 그러면 위에는 뭐죠? 미수가 같을 때는 지수를 더해라. 됐죠? 곱셈에서 두 번째는 지수가 같으면 미수를 곱하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말로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시작. 밑이 같으면 곱셈했습니다. 밑이 같으면 지수를 더하여라. 되겠습니까? 얘는 뭐죠? 지수가 같은 곱이죠. 지수가 같으면 맞죠? 밑을 뭐라? 곱해라. 자,
두 개 꼭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알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쓰입니다. 어디 쓰이느냐 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2에 여러분들이 5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을 계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2의 5제곱은 얼마냐면 32가 됩니다. 32가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5의 5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3125가 나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보면 10만이 나와요. 근데 보기에는 보면 10의 5제곱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자, 이게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32 곱하기 3125를 해서 10만을 구하고 10만을 보기에 찾아보니까 없죠, 객관식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10의 5제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지수법칙, 요 지수법칙을 이용한다면, 방금 선생님 말했던 요걸 이용한다면 보세요. 지수가 같죠? 지수가 같으면 밑을 뭐 해라? 묶어라. 밑을 곱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럼 간단하게 밑이 얼마입니까? 2 곱하기 5니까 10의 5제곱이 이렇게 간단하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뜻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의 8제곱 곱하기 5의 8제곱은 얼마죠? 그렇죠. 10의 8제곱이죠. 이렇게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0의 8제곱이 얼마인 줄 아나요? 1억이에요. 1억.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석해 본다면 이 1억을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 말은 바로 1억을 뭐 했다? 소인수분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1억을 소인수분해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1억을 소인수분해할 일이 없지만 보세요. 1억을 소인수분해하라. 그럼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하겠죠. 일시,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적고 뭐로 나눈다. 죽으로 살아 2조, 그 5천만 적고 이렇게 적고 또 2로 나누고 또 2로 나누고 뭐 또 5로 나누고 날밤 셉니다. 그런데 이 지수 법칙을 이용한다면 보세요. 10의 8제곱이니까 10은 2 곱하기 5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놈의 8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2의 8제곱 곱하기 5의 8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5억을 해볼까요? 5억? 5억? 5억을 소인수분해하라.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겠죠. 근데 한번 지수법칙을 이용해 보면 5억은 5 곱하기 1억이 0이 8개니까 맞죠? 5 곱하기 10의 8제곱이죠. 그러면 5 곱하기 10의 8제곱은 2 곱하기 5의 8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5 곱하기 2의 8제곱 곱하기 5의 8제곱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2의 8제곱 곱하기 5의 몇 제곱이 된다? 9제곱이라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억을 이렇게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뭐도 할 수 있다? 소인수분해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방금 했는 선생님이 했는 표현했는 요거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밑이 같으면 지수를 더해라. 그게 지수법칙 1번이죠. 그런데 지수가 같으면 밑을 곱해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문제 풀면 요거에 관계되는 문제도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보기를 잠깐 한번 보고 문제로 봅시다.
자, 보기를 보면 이번에는 첫 번째 3의 x제곱의 제곱이죠. 제곱. 자, 보기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지수 법칙을 할 때는 자, 먼저 부호,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문자 순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순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세요. 자, 부호가 뭐죠? 플러스죠. 없으면 플러스잖아. 플러스의 제곱은 플러스죠. 됐습니까? 다음에 숫자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x 지수법칙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뭐 해줘야 돼요? 곱해야 되죠. 즉 그러면 이 2를 부호에도 곱하고 3이라는 숫자의 지수에도 곱하고 x의 지수에도 곱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9x 4제곱이 되겠죠. 자, 두 번째 2번 마이너스 xy 세제곱의 제곱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호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는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하는 건 중1 때 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를 짝수번 했으니까 뭐가 돼야 될까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되나요? 그 다음에 x의 1제곱이니까 1 곱하기 2는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3이 6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만 나눗셈이면 분모는 분모, 분자는 분자인데 부호도 생각해야 되겠죠. 각각 다 해줍니다. 갈로가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니까 세제곱 해봤자 플러스 신경 쓸 필요 없죠. 2의 세제곱은 8이 되겠죠. 2의 세제곱은 8. y는 1제곱이니까 y 1제곱의 세제곱은 세제곱이 되고 분자 x는 제곱이니까 제곱의 세제곱은 6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런 거는 다 뭐 해야 됩니까? 생략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겠죠. 그죠?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잠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음수의 거듭제곱이 있죠. 그죠? 음수의 거듭제곱. 음수의 거듭제곱입니다. 자, A가 양수일 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고 해석하면 참 어려울 거예요. 이 보기를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는 마이너스 2를 몇 번 곱한 거죠? 2번 곱한 거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생략할 수 있고 2는 4가 되겠죠. 그 말 인정 뭐냐면 자 부호도 제곱 맞죠?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를 몇 번 곱한 거가 됩니까? 3번 곱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보시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3번이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2의 세제곱이니까 얼마가 돼요? 2의 세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의 얼마?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여기가 세제곱이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1 때 배웠지만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과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갈로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2를 제곱하면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결과적으로 양수예요. 아래 것은 이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안 됩니다. 왜? 갈로가 없기 때문에 요 제곱은 요 숫자 2에만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이너스를 적어 놓고 2의 제곱 4를 적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3번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홀수니까 2의 세제곱은 8이 되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2의 세제곱 8을 뭐 해라? 마이너스니까. 이 두 가지는 결과가 같지만 이 두 가지는 결과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관로에 주의하자. 관로에 뭐 하자? 주의하자 이런 뜻입니다. 저 관로가 있으면 관로 전체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제곱을 처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표현할 때 마이너스는 제곱에 걸린다 이렇게 걸린다는 뜻을 하거든요. 걸린다. 즉 적용해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관로가 없죠. 그 말은 이 제곱은 어디에 부호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고 이 숫자만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간단해요. 자, 겁먹지 말고 합시다. 자, 1번 어떻게 될까요? 각각 4제곱 해라. 그럼 x 1제곱이니까 x 4제곱 되죠. y는 2, 4, 8제곱이 되겠네요. 2번은 부호는 다 플러스니까 a는 2, 3은 6제곱, b는 2, 3은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나요? 자, 3번은 부호 마이너스 처리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짝수 버리면 플러스고 A는 2, 4, 8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나 4번은 이 마이너스가 세제곱에 갈로가 있으니까 걸리죠. 그러면 홀수 버리니까 마이너스고 2의 세제곱은 8이 되겠죠. 그 다음 A의 2, 3은 6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가볼까요?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분모는 A의 제곱인께 각각 뿌려주면 각각 처리해주면 되겠죠. 2, 4, 8제곱. 자, B는 없으면 1제곱이니까 1 곱하기 4는 4제곱이죠. 자, 2번은 부호는 플러스고 분모는 Y의 5, 3, 15제곱이 되고 X제곱의 세제곱이니까 X는 2, 3은 6제곱이 되겠죠. 자, 3번은 이 갈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5번 하면 마이너스 적어놓고 자, 분모는 B의 3호 15제곱이 되고 분자는 2호 10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이 마이너스가 갈로가 있으니까 제곱에 걸리죠.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분모는 1제곱이니까 1, 2는 2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2의 제곱은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y의 1제곱이니까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을 좀 많이 했으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2의 y제곱인데 얘가 세제곱이면요. 여기는 세제곱 적고 여기도 y도 세제곱을 잘 적는데 이 2의 세제곱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하는지 얘를 8로 적지 않고 2의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2의 세제곱은 8인데 친구들은 자꾸 2의 세제곱을 6을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을 쓰면 저번 시간에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는 빠르게 암산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6이 아니다. 2 곱하기 3이 아니라 2를 3번 곱해야 되니까 무엇이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